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나누고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4월 총선보다 한참 앞서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곧이어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며 그 아래 수거팀 구성과 수집소 운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수거의 대상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차 수집이라는 제목 아래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30에서 50명, 언론 쪽은 100에서 200이라고 썼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 판사와 함께 500여 명 수집이라는 글도 확인됩니다. 수거 대상 처리 방법 연구와 수거 후 호송 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은 뒤엔 별 표시를 하고 특별수사와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부터는 등급 A로 분류한 체포 대상자들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차례대로 조국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유시민 작가까지 빼곡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몇 장 뒤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 이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번을 반복해 쓴 듯 사고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등 사살을 의미하는 내용도 수첩에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경고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이른 쪽에 달하는 노상원 수첩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행사 후 헌법 개정을 하겠다며 재선을 넘어 3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비상계엄의 종착점이 반대 세력을 없애 장기 집권, 즉 독재에 있음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체포하고 제거한 후에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까지도 포함된 그러한 계엄 시도였다는 것을 어뢰 공격은 물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사제 폭발물을 구매한다며 사살 계획을 구체화한 이 수첩은 정치인과 판사, 국정원, 경찰, 좌파 연예인까지 대거 수거 대상으로 나열하며 끝을 맺습니다. 호송선 3척에서 5척을 준비해 5천에서 10,000명까지 수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수첩주인 민간인 노상원 씨는 계엄 직전 넉 달간 김용현 국방장관 공간을 드나들며 계엄을 모의한 걸로 알려졌고 계엄 실패 뒤 대통령의 질책을 들은 장관이 그 자리에서 황급히 전화한 핵심 인물입니다. 노상원 수첩이 그저 망상의 기록이 아니라 내란 계획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단초인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계엄법 제11조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한다. 그런데 12월 4일 1시 1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오히려 합창 결심지원실에 모여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을 받지 못한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김용현이 이제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하니까 더 투입해서 2차 계엄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이후 계엄이 해제됐어야 할 시간에 군은 오히려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내란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던 또 다른 핵심 인물 박안수 계엄사령관. 그는 계엄법에 따라 국회 의결 직후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한 계엄과장에게 일머리가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했었잖아요. 조언했습니다.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박안수 사령관은 이번엔 합참 인원이 부족하다며 충남 계룡대에 있던 육군본부의 장성급 참모 등 34명을 서울로 불러올립니다. 이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2시간이 지난 뒤인 4일 새벽 3시 3분 이들은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계룡대를 출발해 용산 합참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33분엔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육해 공군 등 각군 본부와 해병대, 지작사 예하부대 등 20곳이 참석한 2차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휘부뿐만이 아닙니다. 일선 부대들도 2차 계엄에 동원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는 4일 새벽 2시쯤 한강 이남과 이북을 관할하는 예하 52사단과 56사단의 가용병력을 조사해 계엄사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특전사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은 새벽 3시 반까지도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3시간 반 가까이가 지난 4시 27분에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경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게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관위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노상원을 연결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여기서 노상원이 왜 나오냐 생각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아 노상원 장군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제가 비상계엄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하나 오히려 노상원 장군이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첩사령관이 내란의 배후로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을 직접 지목한 겁니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간 22차례나 국방부 장관 공관을 찾았고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나흘간은 매일 김 전 장관을 만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의 비서관 차량을 이용해 검문도 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거와 사살 계획을 담은 수첩에 대해 다른 진술은 거부하면서도 김영현 전 장관이 불러준 걸 받아 적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검찰 공소장에 빠진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수첩의 내용이 하나라도 실현되었다면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여 전 사령관의 폭로대로 노상원 수첩은 일부 현실이 됐습니다. 500명의 수거 대상 중 정치인 일부에 대해선 체포 지시가 하달됐고 민간 출입 통제, 여의도 매복 점령 문구대로 계엄군은 국회로 쳐들어갔습니다. 북한을 끌어들여 사살하려 했던 계획이 있었고 정보사 요원들은 공교롭게도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 몽골에서 체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여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2달 앞둔 지난해 10월 초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수요원 중에 사격자라고 폭파자라는 7에서 8명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10월 말 다시 전화를 걸어 특수부대 요원으로 5명, 또 우회 공작 인원으로 15명 정도를 선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그러면서 인원을 선발할 때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정보사 대령에게 특수부대 차출을 지시한 것으로 김 대령은 실제로 특수부대 5명과 우회 요원 10명 정도를 선발해 명단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는 육군 첩보부대 소속 40명을 수도권으로 올려보냈고 이 가운데 특수임무 요원 5명은 경기도 판교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확인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이른바 수거 대상을 처리 방안으로 사살에 대한 여러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막산의 잠자리 폭발물 사용을 거론하며 용역, 예비역, 지원자와 함께 특수요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막사시설 보수팀에서 진입 후 설치한 뒤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특수요원을 활용해 사살을 준비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데 정보사 간부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받아들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수첩 작성 경위와 문구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사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 외에 별도의 임무를 준비했던 건 아닌지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